안녕하십니까. 업사이클 리서치 이창희 본부장입니다. 5월 18일 일요일 저녁이고요. 시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S&P 500이 먼저 신용등급을 2011년도에 강등을 했고요. 그리고 피치사가 2023년도에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무디스마저도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악재인가? 이게 뭐, 그, 관세와 같은 아마겟돈을 불러올 정도인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S&P 스탠더드 푸어스 하고 그리고 피치 S&P는 2011년도죠. 11년도에 그리고 피치는 2023년도인데 이때 시장이 어땠는지를 한번 판단을 하고 또 이번에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음, 2011년도는 시장의 영상을 보시면 뭐 20%가 빠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20%가 빠졌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10% 정도가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등급이 2011년도에 8월 5일에 강등이 됐습니다. 요날 하루 빠졌어요. 요날 하루. 이날 하루 빠졌습니다. 이게 6%입니다. S&P 500으로 6% 조정이 나온 거예요. 요날 하루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2달 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2달 동안. 그리고 나서 시장은 대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대세 상승을 이어갔어요.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 보시면 약 10% 조정을 주고 강세를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무엇이냐면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으로 한 10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반등을 주는 상황에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금리 인하가 신용등급 강등이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 금리 인상이 안 끝나다 보니까 또 파월 그 잭슨홀 미팅 또 이슈도 있었거든요. FOMC 파월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여기다가 엔비디아 실적 우려감까지도 맞물리면서 조정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강하게 돌아섰다. 이때가 아마 엔비디아 실적일 거예요. 11월 14일, 2023년 11월 14일.
요거 11월 14일 보시면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시장이 급등으로 여기서 갭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두 번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은 2011년도에는 약간 패닉 그리고 2023년도는 그럴 줄 알았어 정도입니다. 그럼 과연 2025년은 어떨까요? 2025년은 마지막 남은 무디스마저 그리고 관세도 해결이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체크포인트 10년물 국채금리죠. 이게 장 막판에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라서 아직 반응을 안 했어요. 순간적으로 반응했다가 내려왔는데 월요일에 이제 반응을 하겠죠. 월요일에 달러도 아직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러도 아직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4.7%를 강하게 돌파한다. 하루 이틀 만에 4.7%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최대치 3년 내까지는 아닌데 지난번에 4.7%까지 갔었죠.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면 시장은 꽤 큰 충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꽤 충격이 나올 수 있다. 월요일에 꽤 큰 충격이 나올 수 있다. 월요일에. 거기다가 달러 약세, 달러 인덱스가 개장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99를 하향 이탈한다. 98을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다. 월화 특히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 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10년물이 4.5에서 4.7 사이에서 움직이고 달러가 행보를 한다. 달러가 그냥 이 근처에서 그냥 행보하는 수준.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도 그냥 큰 영향 없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 영향은 과거와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채금리하고 달러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저는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 금요일에 제가 공개 방송을 했을 때 금요일 오전 공개 방송 그래서 10시 이후 방송 내용 참고하세요. 거기서 이미 현재 5월에 변수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미국채 신용등급 강등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금리와 미국채 금리와 달러의 현재 애매한 포지션, 그리고 저만의 결론을 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1선 전후까지 어떤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정시 분할 매수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당장 매수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흐름을 보면서 주중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단에서 걸릴 자리에서 단기 악재가 나온 거고, 언제든지 2550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럼 2550까지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저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보려고 해요. 어차피 이 언더슈팅이 제외가 된다라면 그 다음에 밀려봐야 10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지금 여기서 지금 한 달째 행보하고 있는데 한 700포인트까지 어떤 조정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 자리부터 700포인트 전후부터는 또 분할 매수 관점이라는 거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정말로 전 사실 이 정도까지 예상 못했고, 여기서 행보하면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그리고 갈 거라 본 거거든요. 가더라도. 근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돌발 악재가 나온 것 뿐이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 지난주 상승했었던 거에 대한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월요일 당장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돌리면 꽤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주 초반에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흔들리는지를 확인하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너무 불안하게 보지 마세요. 뉴스들 보면 되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쫄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